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9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점점 과밀화되는 반면에 지방은 일할 청년들은 물론이고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지방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방 소멸 위기 해법은 무엇일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오고 계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지역은 되려 지금 소멸 위기가 또 가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건지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시면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에 많이 소개된 지역 위기, 소멸 지표를 되게 많이 써요. 네. 저희가 226개의 네.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한 118곳이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해요. 네. 대략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소멸 위기에 있다라는 말은 있지만 네. 지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러니까 중앙의 도움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 위기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에 의존해서 네. 생존을 계속 해야 되는 지자체들이 네. 그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중앙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소멸이라는 것 걸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느 정도일 때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인구 소멸이라는 게. 인구 소멸이란 얘기는 네. 인구가 이제 자꾸 없어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인구가 없어지면요.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인구가 100명이 있었을 때의 인프라에서 네. 한 반 정도가 줄어들면은 상당 부분의 인프라를 완전히 다시 재편하거나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그 지역에는 심각한 위기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구의 수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지역이 어려워지는 현상,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소멸이란 좀 자극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어떤 말씀하신 인프라라든가 지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뭔가가 사회 경제적 기능이 쇠퇴하고 약화되는 그런 그렇죠. 현상을 그렇죠. 이제 소멸이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지역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보면요. 그냥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거죠.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거의 이면에는 네.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면에는 산업 구조 변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좋은 공간적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첨단 산업이 뜨지 않습니까? 네. 이 첨단 산업은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인재가 더 중요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인재죠.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는 인재. 그 인재가 선호하는 공간적 조건이 빽빽하고 다양한 사람을 쉽게 만나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정보 거. 교환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인재들의 내공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네. 그 인재들을 쫓아서 기업이 또 달라붙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작고 빽빽한 곳으로 기업도 집중하고 인구도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빽빽한 게 싫고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산업 구조라는 이런 게 이제 빽빽한 거를 찾게끔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해법을 계속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그래도 지방이 살아갈 길은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메가시티는 또 어떤 거죠? 어느 정도 규모가 메가시티입니까? 메가시티가 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초광역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광역을 넘어선 권역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광역시가 광역권 아닙니까? 광역도시 아닙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만약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게 초광역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큰 거점, 중간 거점, 그 농어촌 작은 거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연계해 가지고 네. 교통으로도 연계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도 연계해 가지고 뭔가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집적 경제를 잃잖아요. 그걸 끌어올리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 네트워크로 잘 연결돼서 하나의 기능적 도시권, 큰 기능적 도시권으로 작동하는 곳은 수도권밖에 없어요. 그럼 수도권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교통망이 엄청 깔리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깔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용인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성남 사람들도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이 더 확대되고 커진다. 그렇죠. 기능적으로 네. 확대되는 네.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은 굉장히 힘을 얻어간 거고요. 네. 인구와 산업을 흡입한 거고요. 네. 그 지자체는 점점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통망도 제대로 못 깔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공간에 나타나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지역에도 네트워크 덩어리를 만들자. 서울같이. 그쵸. 네. 그러니까 새로 도시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압축한 다음에 연결해서 네트워크 덩어리를 만들면 그 덩어리가 하나의 도시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럼 아까 부산 어디요? 부산 어디를 묶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부산, 그러니까 부울경 내에는 네. 그 수많은 거점들이 네. 있죠. 호남권 같은 경우는요? 그 광주 전남에서 네. 여러 거점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이제 목포라든가 이제 이런 데를 다 엮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하면은 지방이 살아갈 수 있다. 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무나 청년 인구 유출 속도가 심해서 지방도 일자리가 생기는 빽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특정 지역에다가 조금 더 힘을 써서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그 베이비 부머 귀향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어요. 이게 흥미롭던데 어떤 거죠, 교수님? 저희가 이제 제가 메가시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큰 거점만 자꾸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게 농어촌 지역, 그다음에 중소도시 지역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특히 40대, 50대, 60대 인구들. 네. 여기는 이제 인구 오고 가는 거를 다 계산하면은 그냥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는 엄청나게 나가는데 네. 40대, 50대, 60대 인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뭐지 하면서 잘 보다 보니까 예. 그 예전에 다 이제 예전에는 다 시골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은퇴한 다음에 뭔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현상,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현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최근에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은퇴하기 전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귀향 프로젝트가. 네, 귀향이기도 하고요, 네. 귀촌이기도 하고요, 또 중소도시로 내려가는. 꼭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더라도 네. 뭔가 대도시권을 떠나서 이제 어딘가로 내려간다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좋아진다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현상을 발견하셨다면서요. 저희가 네. 수도권에만요. 그러니까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구가 55세에서 64세. 딱 고령자로 편입되기 전에 인구. 네. 굉장히
그러니까 60년대생이에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인구만 해도 4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요? 네, 4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400만 인구 중에서 한 15% 정도가 네. 굉장히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짐을 싸서 예. 지금 움직이려 한다라는. 그러면 사실 뭐 15%까지 안 가더라도 400만에서 10% 정도만 움직여도 40만 아닙니까? 네. 이 40만이 움직이는 힘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네.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그냥 뭐 집을 안 팔고라도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즉시 주택 공급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임대 시장에 나오니까. 그렇죠. 네. 임대 시장에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뭐 3기 신도시 굉장히 노력해갖고 10년 동안 10년 전에 네.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지금도 효과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사전 청약 받고 있지만 본 청약 받고 있는 것도 많지 않고요 아직.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도 진행이 어려운 것도 많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한 3년 정도 내에 10만, 15만 정도를 이동시키고 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정말 지역에서는 다 청년 위주의 정책으로 다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끌기, 청년 창업, 그다음에 청년 한 달 살이 등등. 맞아요. 네. 베이비 부모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베이비모들의 귀향을 돕는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정책 같은 게 나오면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세를 주거나 해서 임대 시장에 나오게 되면 청년들이 서울에 와서 수도권에 와서 집이 모자라서 겪는 고통이 좀 덜어질 거고 집값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네. 60년대생 특히 네. 60년대생이 그거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포인트에 우리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연령대를 딱 보면요. 20대 초반에 네. 한번 터닝 포인트입니다. 직장을 가지려고 그렇죠. 직장을 할 때. 20대 초중반에 네.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맞아서 한 번 더 터닝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계속 내가 살아가야 될까? 네.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이 두 시기, 이 터닝 포인트에서 엄청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동. 네, 그렇죠. 이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이동은 인생의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생을 네. 설계하는 것, 행복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행복을 어떤 식으로 좀 좋게 할 수 있는지 정책이 나오면 이 흐름은 굉장히 강화되고 네.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인프라가 낙후되고 인프라가 점점 없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베이비부모들이 이사를 가지고 이주를 해준다면 그거를 막는 효과가 있을 텐데, 단순히 집을 두고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가? 더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60대도 계속 일하고 싶은 젊은 분들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모 계층이 60년대생이요. 그 전 계층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부자 계층이긴 해요. 네. 그래서 순자산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요. 네. 이게 편차가 지역마다 굉장히 크긴 하지만요. 근데 이분들의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5억을 쓰기가 네.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 그냥 지갑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자리,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네. 얼마간이라도. 얼마간이라도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가 있다라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역에서 한번 보니까 예. 중소기업들은 네. 도시만큼 질이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질 좋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근데 청년들은 거. 원하지 않는. 그렇죠. 청년들은 원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구인난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칭을 시키면
그렇죠. 뭔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많지는 않더라도 네. 우리가 10만, 15만 정도의 인구를 매칭시킬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10만, 15만의 임대 주택이 생기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는 네. 즉시 공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함양을 가서 뭐 한 달 살기를 하셨다는데 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자. 실제로 어떤가 한번 가보신 거예요? 네, 저 네.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거기 있는 기업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함양 토박이 분들, 예. 그다음에 예비 귀촌자들 인터뷰를 굉장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나름 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하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런 시골에 가서 조그만 일자리를 얻어서 네. 또 단지형 주택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것들을 하나씩 좀 점검해 본 거예요. 근데 왜 함양을 가셨죠? 고향은 아니신 거죠? 네, 고향은 아닌데요. 근데 함양이 교통이 아주 편하게 서울에서 한번 탁 가서 되는 곳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철도로 가려면 네. 남원역에서 내려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함양이 인구가 3만 6천 정도예요. 고령화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함양에서 성공하면 전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중에서 이런 거를 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양의 공무원분들이 네. 되게 좀 적극적이고 또 그래서 또 어떤 이제 가능성을 보셨어요? 함양에서 그러면요? 함양에 옛날에 그 서하초등학교 서하, 예. 서하초등학교 서하, 예, 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앞에 주택 사업을 한번 해서 그 작은 학교를 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요번에도 한번 그런 모델을 저희 베이비 부모가 일자리 연계형으로 귀촌 네. 귀향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 보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성공의 경험을 가진 함양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말씀은 지금 함양에 가면은 베이비 부모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일할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 함양에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인상가라고 네. 주겸 네, 기업. 네. 네. 거기 대표님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십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양이 또 농촌이다 보니까 네. 식품 가공업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네. 외국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관리 쪽이거든요. 예. 이런 쪽은 정말 함양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들을 좀 채워준다라면은 네. 일단 함양에도 기업은 많지 않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은 꽤 있더라. 지자체와 중소 중견 기업 그다음에 그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이렇게 다 어울리면은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이 무엇인지 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베이비 부모 이제 귀향 프로젝트인가 어떤 건지 좀 들어봤거든요. 총론적으로 교수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청취자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이 네. 멈추질 않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60년대생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행복을 찾아서 정말 대규모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지역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네. 그렇다라면은 이분들의 인생 이막을 응원해 주는 게 네. 대한민국의 그 쏠림 현상을 치유하고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하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귀향 귀촌하는 베이비 부모에게 좀 행복을 선사해 줄 수 있고 또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수도권으로 오는 맞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정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앞으로도 많은 좀 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